고고고 가자. 하이 킥보드,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저희는 휴식을 취하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별내 카페거리. 힐메이트 별내점이 보이네요. 별내 쪽 라이딩 오시는 분들은 한번 좀 들려보세요. 간단한 충전 그리고 휴식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동 킥보드 매장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블랙이는 가져봅니다. 자, 가자.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지만 전 잠시 후에 홀로 복귀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오남 저수지로 추가 라이딩 할 거고요. 저만 혼자 외로이 복귀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전부 다 보조 배터리를 설치한 기체라 오늘 테스트 겸 해서 가는 일행도 있고 해서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혼자 복귀합니다. 잠시 후 멤버들과 빠이빠이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주제로 블랙이는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요! 간다! 멤버들과 헤어지고 블랙이 혼자서 지금 복귀 시작합니다. 복귀하면서 블랙이가 이번 영상에 주제를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 튜닝 과연 어디까지가 정답일까 입니다. 물론 튜닝이란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 튜닝도 있고 업체를 통해서 작업하는 튜닝도 있겠죠. 그건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내용은 블랙이의 개인적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전동 킥보드 가장 기본적인 튜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튜닝은 라이트와 휴대폰 폰 거치대 그리고 작은 크락션 정도입니다. 라이트는 야간 운행 시 필수고요. 출시가 될 때 기본적으로 장착된 라이트가 있는 분은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라이트 장착이 안 된 분은 용량이 작은 라이트를 사용할 시에는 뭐 꼭 파워뱅크 큰 것보다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도 잠시 사용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휴대폰 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할 때 주머니나 가방에 있으면 막 갑자기 혼동이 오죠. 그런 걸 대비해서 핸들에다가 폰 거치대를 설치해 놓고 계시는 분은 뭐 전화 오는 거 확인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핸들 조작에 무리를 안 주고 위험성을 없애는 폰 거치대 정도도 하나 정도는 거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크락션인데요. 기본적으로 크락션이 없는 분은 뭐 네이버든 어디든 보면 자전거 혼으로 쓰고 있는 그 크락션이 있어요.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그 정도는 하나 거치하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한급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에쿠스 혼이라든지 큰 용량의 크락션들을 많이 쓰죠. 하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자전거에 사용되는 혼 정도는 거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동 킥보드 안전에 관련된 튜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꼽는 첫 번째 안전에 관련된 튜닝은 댐퍼 그리고 QR 레버, 물론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킥스탠드, 출시가 될 때 순정 킥스탠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내리막이나 좀 중심이 안 잡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잠시 세워둘 때 순정이 약하다 보니까 잘 넘어집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제 킥보드가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땅바닥에 그냥 자빠링 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순정 킥스에 약하신 분들은
비용 좀 들더라도 킥스탠드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기안급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 다닐 때 방향 지시등은 필수겠죠.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차선 변경,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에게 신성을 주기 위해서 방향 지시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안전에 관련된 튜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동식 브레이크입니다. 저는 킥보드를 처음 탈 때부터 연동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어요. 그 손이 작고 양쪽으로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조작하기에는 제가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 돌발 시에도 제가 뭐 비율을 앞바퀴,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나눠서 잡기도 좀 불편해서 저는 처음부터 연동식 브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전동 킥보드 LED 관련된 튜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LED 발판, 사이드 발판에 LED, 그리고 핸들 축에 들어오는 LED, 그리고 버칼 같은 핸들봉으로 교체했을 시 면발광 등을 많이 써서 그 핸들봉에다가 LED 설치를 많이 하죠. 물론 야간 라이딩 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신성으로. 물론 뭐 가에서 행인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번째, 전동 킥보드 장거리 라이딩에 필요한 튜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보조 배터리겠죠. 사실 블랙이는 보조 배터리 설치를 응원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유는 전동 킥보드 본 배터리 쪽을 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전동 킥보드 구입하시면 AS 기간에 품목비를 냈지만 본 배터리를 손을 대는 순간 무상 기간이라도 유상으로 바로 전환되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꼭 내가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고 싶은 분은 배터리 무상 기간 지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란 특성상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터리 성능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호환을 할 시에는 그런 관련된 부분도 잘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호회도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보조 배터리 설치한 킥보드하고 보조 배터리를 미설치한 킥보드가 같이 라이딩을 갔을 때는 조금 미설치한 기체가 눈치가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왜? 무충으로 못 가니까 미설치한 기체는. 그래서 충전 시간을 자꾸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눈치 아닌 눈치도 좀 봅니다. 하지만 저희 동호회는 배려심이 강해서 눈치를 잘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전 시간마저도 라이딩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물론 제 듀얼톤 X도 49 용량의 큰 배터리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안 합니다. 뭐 특별히 뭐 라이딩 하다가 저희 일행들끼리는 식사나 커피 타임 때 충전으로 힐링 하니까요. 그 시간마저도 저는 라이딩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히 여깁니다. 다섯 번째, 전동 킥보드 기체 말고 라이딩 시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헬멧, 장갑, 안전보호구, 가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동 킥보드 최고의 튜닝은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같은 용량의 기체를 타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과 적게 나가는 가벼운 체격의 라이더가 배터리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블랙이는 그 최고의 튜닝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먹는 것을 포기 못하니까요. 이상 블랙이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동 킥보드 튜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안전에 관련된 튜닝은 가해도 된다는 것과 최고의 라이딩은 출발 후 복귀 도착 시까지 사고 없이 무사 복귀 라이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얘기가 기안급 킥보드와 PM법 적용 기체에 같이 적용되는 튜닝도 있고 그러지 않은 튜닝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은 블랙이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블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